기후보호부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안전법에 따라 공공건물의 난방 온도를 최고 19도로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간에 건물이나 기념물 외관, 광고물에 대한 조명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이 미국과 25억 2천만 타이완 달러 약 1,095억 원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타이완 현지 언론은 2026년 12월까지 4년 6개월간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타이완에 구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달 주미 군사대표단과 주 타이완 미국 협회가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30에서 80mm에 이르겠고 특히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는 15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 비대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죠. 이 법적 리스크가 커진 상태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는데 취소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아직 좀 불확실합니다만 이준석 대표로 인한 파장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한편 김성원 의원 이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큰 실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게다가 비대위 인적 구성에도 어려움이 많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이 8월 17일 이전에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목표 이뤄낼 수 있을지 오늘 또 다각도로 진단해 봅니다. 정관영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정찬호 캐스터. 네, 광목절 연휴를 맞아 막바지 휴가를 떠나는 분들로 지방 방향 정체가 심합니다. 그런데 충남 서해안 지역을 포함해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주행할 때 감속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 향하는 길 경부선이 가장 어렵습니다. 충청권의 정체만 약 50km에 달하는데요. 경기권에서는 죽전과 오산을 시작으로 각각 10여 킬로미터 구간, 이후 천안과 청주 사이로는 35km 구간이나 답답하고요. 논산 천안선도 논산 쪽으로 천안 분기점부터 차량터널까지 13km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 바란구와 서해대교 사이 통과하는데 넉넉히 1시간 22분 정도 잡아주셔야겠고요. 이후 송악과 당진 사이로도 막힙니다.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 중 영동선은 강릉 쪽으로, 경기권에서는 호법 분기점과 여주 휴게소 사이 가장 불편하고요.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새마을, 또 동둔내와 봉평터널 사이가 가장 힘겹습니다. 서울 양양선의 경우에는 양양 쪽으로 고속도로 초입부터 막히기 시작해서요. 서종까지 대부분 밀리고요. 이후로 춘천 분기점에서 내촌까지 가는데 최소 50분 정도는 예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하죠.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초에 수도권에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예.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생한 첫 재난인데 이 정부가 재난에 제대로 대응했느냐, 평가가 어때요?
그리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우선 지난 월요일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강남 지역에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다는 얘기도 있었죠. 근데 대통령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당일 자택인 서초 아파트로 퇴근을 했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자택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예. 이 부분, 즉 자택 지휘,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야당 비판의 핵심은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왜 집으로 퇴근을 했냐 이겁니다. 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라고 있죠. 과거에 청와대에서도 있었고 그곳에 가면 각 부처 장관 그리고 각 시도지사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재난 상황도 실시간으로 집계됩니다. 거기에서. 예. 근데 전직 대통령들은 재난 상황이면 그곳으로 가서 재난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시절에는 집무실 그리고 사적 위기관리센터가 다 붙어 있으니까 당연한 거기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자택에서 지시를 했다는 게 야당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로 가지 않고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핸드폰과 컨트롤 타워를 합쳐서 폰트롤 타워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설명은 어떤 거예요? 실제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이 퇴근하는 상황에서는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자택에서도 각 부처 등의 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서 대통령실 내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또다시 돌아가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 문제를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돌아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국가위기관리센터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건 사실이지만 그 비가 막 내리는 그때 당시 상황이 회의를 할 상황이었냐 이건데요. 그러니까 당시는 회의가 아니라 신속한 지시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지시는 자택에서라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고요. 예. 그 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돌아가서 사진 찍는 건 오히려 쇼에 가깝다라는 설명도 했고 그리고 야당 비판대로 자택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지시가 이뤄지거나 지시가 부족한 사례가 있었냐? 그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계속 비판을 하는 거는 재난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밖에 없다라는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인데 이 야당의 비판이 맞는지 대통령실의 설명이 맞는지는 청취자 분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말고 즉 자택 지휘 논란 외에도 윤 대통령이 그 다음 날 그 반지하에서 몇몇 목숨 잃은 참변 현장을 방문했잖아요. 예. 근데 그 사진을 대통령실이 홍보용 카드 뉴스로 만들었다가 결국 삭제했잖아요. 예, 결국 삭제를 했습니다. 그 카드 뉴스가 나왔을 때부터 재난 참사를 국정 홍보에 이용한다라는 지적이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나왔고 예. 여당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명백한 참모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민주당 원로 정치인이죠. 유인태 전 총장도 대통령실 참모들이 표 떨어지는 짓만 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부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 폭우 대응을 계기로 그 지적이 더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홍보, 정무 쪽 참모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 목소리가 특히 큰 상황이고요. 결국 다음 주 대통령실 개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수위 때 대변인이었죠. 그 김은혜 전 대변인이 홍보수석이나 홍보특보로 기용될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소폭 개편이냐 대폭 개편을 할 것이냐 이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 다음 주죠. 예. 기자회견 한다고요? 예, 17일 수요일인데요.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통령실 1층 그 브리핑룸에서 진행을 하고요.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실 개편 그리고 지지율 하락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아직 출범은 못했죠? 예. 주호영 의원이 그 비대위원장을 맡긴 했는데 비대위가 출범을 하려면 비대위원도 다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호영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해서 비대위원 9명으로 비대위를 꾸린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16일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고 나서 출범시킨다는 게 그 주호영 위원장의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대위원 구직난이 있는 상태인데 당연직이 3명 있거든요. 그 비대위원 중에. 그 3명을 빼면 6명의 비대위원을 새로 임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대위가 끝나면 전당대회가 바로 열리잖아요. 그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당내 인사들이 굳이 비대위원을 안 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원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실속을 따지면서 비대위원 뭐 굳이 안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오는 16일에 비대위가 과연 출범할 수 있을까라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그 수해 복구의 봉사활동하러 간 현장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뭐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 참 말이 안 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예. 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주호영 위원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리위에 회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리위라는 건 이준석 대표 징계를 결정한 그 당 윤리위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김성원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김성원 의원은 논란이 된 발언이 있던 그저께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했는데요. 어제는 직접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와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맡고 있던 국회 예결위 그 여당 간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당의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윤리 처분이 나오면 그것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다만 그 탈당 가능성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이제는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예. 뭐에 대한 어떤 가처분 신청입니까? 이 대표는 지난 수요일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측근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현저한 손해를 입었다. 이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신문 기일이 오는 17일 다음 주 수요일로 잡혀 있거든요.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기도 한 날인데 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어쨌든 17일 당일에 발표될 수도 있고 그 며칠 뒤에 발표될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용이 되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각이 되면 이 대표 없는 국민의힘으로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 주요 인사들이 이 대표와 접촉을 통해서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좀 중재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내에서. 근데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 대표와 연락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예. 뭐 취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은 좀 불확실한가 봐요. 예, 아직 명확하게 공지된 거는 지금 전혀 없고 지금 얘기로는 원래 오후 2시에 여의도 한 카페에서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취소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방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다른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그 2시에 그대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 전혀 종잡을 수가 예. 없네요. 민주당으로 가봅시다. 지난주에도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당헌 80조죠.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대표가 되더라도 직무를 정지한다. 이 규정을 폐지하자는 논의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결국 기소 시에 직무를 정지한다. 이런 당헌을 기소 시가 아니라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에 무게를 두고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직무를 정지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결국 친명계의 주장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친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고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준희가 당대표 후보 중에서 지금 3명인데 그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에 편향돼서 당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원 개정은 결국 이 후보를 위한 방탄용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 또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당이냐라는 사당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원 문제 말고 또 당 강령 개정 논의도 한창이잖아요. 예.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핵심적인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그리고 일각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부분들은 강령에서 삭제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강령 중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일가구 1주택에 대한 내용은 빠진다는 건데요. 소득주도 성장은 포용 성장 이런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고요. 또 강령 중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일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일가구 1주택 원칙 이것도 뺄 계획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일가구 1주택 원칙이 부동산 정책을 왜곡시켜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런 비판들을 반영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이를 두고서 당내에서 문재인 지우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친문계 의원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는 이제 물 건너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사실상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하. 박용진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훈식 후보 측에서 효과가 있긴 하겠냐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힘들어진 데에는 지난주 강원 TK 순회 경선 결과의 영향이 큽니다. 이재명 후보가 74.8%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단일화가 별 효과가 없다고 강훈식 후보는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전당대회까지 완주해서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게 더 실익이 있다고 강훈식 후보는 보고 있고요. 물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물론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그 사이에 하나 정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특히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게 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경찰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만약 되고 그리고 만약 혐의점이 크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것도 당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러면 당원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에 박용진, 강훈식 후보의 역전 가능성도 열립니다. 그럼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 아닙니까? 예. 정치인들은 다 빠졌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 중점의 사면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 그러면서 정치인 사면은 다 빠졌습니다. 대신 경제인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으로 복권이 됐고요. 신동빈 그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감흥이 없는 밋밋한 사면이라고는 입장을 밝혔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정치인만 제외한 게 타당했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8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와 충남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서해 5도에 이어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 시간당 10에서 2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뒤라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서 산사태 위험이 매우 큰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는 곳에 따라 150mm 이상, 강원 영서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30에서 80mm, 강원 영동과 대부분의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비의 양이 적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남부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제주 35도, 대구와 울산 34도 등이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서울 27도, 강릉, 대전, 광주 31도 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집회 소식입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요. 집회 준비를 하면서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전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광복절 연휴인 만큼 나들이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총 40km 넘게 막힙니다. 한 번에 가장 길게 밀리는 곳은 강일부터 서종까지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강원권 정체가 늘었는데요. 원주에서 새마을까지 버겁고요. 동둔내에서 봉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총 정체가 73km입니다. 그중 천안에서 청주까지가 가장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대통령 취임 100일도 안 돼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참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요. 대통령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작금의 상황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민의힘의 이 부산 출신 대표적인 중진 의원이죠. 조경태 의원을 오늘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조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경태입니다. 네네. 당이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 그다음 직무대행 체제로 갔다가 갑자기 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한 이 결정을 조경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6개월 중징계를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이미 당은 비상상태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여야 통틀어서 우리 정당사에 현 당대표가 중징계를 맞는 사례는 사실은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안 자체가 상당히 좀 어찌 보면은 좀 불미스러운 그런 사안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든 우리 당으로서는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맞았을 때부터 저는 비상사태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위가 징계한 직후 바로 비대위로 가는 게 옳았었다? 예, 제가 그 당시에 중진 모임에서 그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준석 당대표 어떤 개인의 어떤 잘못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오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당내에 권력적인 역학관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저는 지도부가 좀 더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국민들한테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걸 터부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공천 자체를 받지를 못합니다. 예. 하물며 당의 지도부는 특히 당 대표는 훨씬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윤리의 징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는 이른바 윤핵관 세력들과의 역학관계 그 갈등 때문이다라는 시각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그게 저는 어찌 보면은
그런 시각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예. 또 이준석 대표를 또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원인 제공을 만약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면 윤리위에 해부되지 않았다면은 그런 어떤 구실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 친소 관계를 떠나서 누구든지 간에 윤리위에서 그렇게 중징계를 받게 되면은 예. 저는 그게 대해서 엄하게 그 모습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조경태 의원의 말씀은 뭐 물론 당내 갈등, 권력 투쟁도 있지만 구실을 준 이준석 대표의 잘못이 우선 크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윤리위에 해보만 안 됐으면은 예. 그런 일이 그 소위 말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라고 보통 표현해서 윤핵관이라고 합니까? 예. 네, 그분들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오해라든지 그런 구실을 저는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게 원인 제공자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지금 국민의힘 내홍의 원인이 그 왜 이른바 김제동 책임론이라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김, 장제원 의원의 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동, 김제동 책임론을 우리 조 의원도 제기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제기한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언론에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일부에서 그런 주장들을 많이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기에도 들어올 정도면은. 예. 우리 사회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주장하신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당내 일각의 그렇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많이 나오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그런 여론들에 대해서 지지율이 이거는 지지율 하락과도 좀 맞물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에 대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특히 저는 그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주장하신 바는 아니고 당내 일각의 김제동 책임론이 나오는 것도 일면 수긍되는 바가 있다 이건가요? 네,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요, 어쨌든 우리 당이나 그 대통령실도 큰 변화를, 혁신을 요구하는, 예. 쇄신을 요구하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임하신 지 지금 10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낮아지는 것은 좀 매우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께서 불안하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대통령이 다시 좀 지지율을 회복하고 민심을 회복함으로써 저는 성공한 그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그럼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진작 갔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그 가처분 신청은 그러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져도 문제고 안 받아들여져도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했을 때 예. 과연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대표라고 하면은 당원의 대표하는 얼굴이잖아요. 예. 그럼 그 당원들을 잘 화합하고 통합시키고 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역할을 당대표의 역할이라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당이 이제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서 다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복귀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또 글쎄요, 그 이준석 대표가 또 당내에서 또 계속했던 당내에다가 또 약간 좀 좋지 않은 예. 그런 모습들, 근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그런 공격들을
만약에 저는 안 하기를 바라지만 예.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 분란은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저는 좀 우리가 지금 더군다나 지금 그 수도권의 비 피해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예. 이럴 때 저는 좀 소모적인 정쟁은 저는 좀 그만두는 게 멈추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2시에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예고해둔 상태인데 그럼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이준석 대표는 저는 안 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또 당원들을 위한 진정한 그 정치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오늘 해도 좋습니다만 지금 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그 고통스럽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예. 이걸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이 예. 재난 극복에 조금 더 앞장서는 모습이 예. 저는 좀 큰 정치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 재난이 극복이 될 때까지라도 알겠습니다. 저는 멈춰주는 것이 연기하는 하다못해 중단하는 예. 한이 있어도 예. 연기하는 한이 있어도 좀 멈추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게 무슨 직무대행 체제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는 일련의 과정 또 그 뭐 문자 메시지 파동 등등 책임이 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원 되는 거 이것도 옳지 않다. 원내대표 재신임 묻거나 원내대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조 의원 생각은 어때요? 어쨌든 그 일각의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당사자인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가장 많이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어떤 주장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마 가장 무겁게 받아들일 거라 보고 있고요. 예. 다만 당연직 비대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비대위원으로 왜냐하면 이분 그 혼란과 그 비대위 출범에 어쨌든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비대위에 참여해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예. 저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호용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우리 조 의원께서는 바지 사장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나요? 네네네네. 그럼 주호용 비대위원장은 바지 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정말 비상적인 그 체제를 끌어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당내 안팎을 당과 대통령실과 또 정부를 좀 바른 소리, 고언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좀 쇄신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고 예. 저는 특정인을 꼭 집어가지고 그 바지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지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건아물의 그 밥이 그 인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바지 사장 역할이 아니라 각종 고언과 쇄신을 해라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 네네네. 예. 지금 일단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으셨으니까 예. 당을 좀 비상적으로 좀 잘 이끌어 나가고 알겠습니다. 당의 혼란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예.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저 역시도 지금 비대위에 하는 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자, 그 비대위가 언제까지 활동하느냐도 큰 논란입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즉 전당대회를 언제쯤 하는 게 옳고 비대위는 언제까지 활동하는 게 옳을까요? 저는 그 일정에 따라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언제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좀 예.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대위를 비상대책 체제를 집권 여당이 오래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비상대책위에서 정상적인 지도부로 빨리
전환시키는데 예. 저는 좀 그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뭐 또 아주 뭐 더도 말고 뺄 것도 없이 더하고 뺄 것도 없이 9월에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 곧이어 예산심사 요거 다 마치면 연말입니다. 그러면 연말 이후에 전당대회가 오라요? 아니면 뭐 정기국회나 국정감사가 있더라도 당의 전당대회를 하는 게 오라요? 저는 사실은 국정감사는 끝내놓고 하는 것이 또 지금 상대 카운터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도 있기 때문에 예. 아니 여당 때문에 국회 운영이 좀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좀 국회 일정, 정치 일정을 서로 조율해가면서 예.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시점이 좀 끝나는 시점이면은 좋겠다. 그래서 예. 올 연말은 넘겨서는 안 되는 게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비대위에서 예. 현명하게 잘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 의원의 생각은 국정감사 끝나고 연말 이전 그러니까 뭐 11월 중이나 뭐 12월 초 이렇게 되겠네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좀 유연하면서도 예. 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예. 비대위가 좀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전당대회가 열리면 조경태 의원은 당 대표에 도전하실 건가요? 저한테 어떤 이런저런 건의나 또 이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예. 저는 1차적으로 우리 당의 혼란을 좀 수습해내고 또 어쨌든 정부가 좀 더 안정감 있게 좀 더 국민들께 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우선적으로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제가 당 대표로 출마할지 않을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대통령 지지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지율이 뭐 역대 어떤 대통령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이렇게 급전직하한 제1차적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참 뼈아픈 대목인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보면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아이콘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인사 문제였거든요. 예. 최근에 급기야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죠. 사퇴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인사가 잘 되면 만사가 될 수 있고 인사가 잘못되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민적 신뢰가 떨어뜨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답게 예. 저는 초심의 마음으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초심의 마음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아마 그렇게 좀 지금의 이 어려움을 좀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그러니까 인사다 이거잖아요. 네, 인사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의 주체는 대통령이니까 결국 지지도 하락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주변에 있는 참모들, 보좌해 주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좀 보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주변에 있는 참모진이랍니까? 예. 참모진들이 좀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예. 하는 모습이 좀 많이 아쉽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참모들만 바뀌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 스스로의 인식이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지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아마 잘 인식하고 계실 거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당이 또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불행해지면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유력한 야당 대표 주자인 이재명 의원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야가 아무 대통령 비판만 하지 말고 특히 야당에서 그렇습니다. 좀 대통령이 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말로만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협력 관계로 좀 이렇게 나서 주신다면은 조금 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참모진 얘기 언급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또 정무 홍보 라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면 쇄신 교체해야 할까요? 최근에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보면은 부분 쇄신이냐 아니면은 전면 쇄신이냐 했을 때 전면 쇄신이 무려 57%가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분 쇄신은 20%좀 나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쇄신을 하라는 국민적인 요구는 78%이거든요. 가능하면은 저는 좀 변화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은 저는 상당한 폭의 저는 쇄신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만 바꾸면 됩니까? 내각도 상당폭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저는 내각, 지금 말씀은 정부 그리고 당도 해야 되지요. 최근에 모 의원이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 지역 가가지고 그런 분이 과연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제 식구 감싸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당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면적인 쇄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언급하신 김에 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의원 등하고 신당을 창당하려면 오히려 그 당을 더 지지하겠다라는 일반 국민의 여론이 더 높은 결과가 나온 것도 한번 보신 적 있죠? 네. 그런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창당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데도요? 지금 신당 창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저는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높아지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겠지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대통령의 어떤 국민적 신뢰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함으로써 저는 지지도를 좀 더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선결 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2시 51분 좀 지나고 있네요. 신해철이 부르는 일상으로의 초대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